코스피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저는 늘 인버스를 매수해 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버스 투자를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수익을 내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은 어긋났고 심적 압박은 무거웠습니다. 다만 그 경험들이 저에게 큰 양분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인버스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코스피는 다시 3,000선을 넘었습니다. 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일반 주식에 대한 매수세도 이어지는 한편, 지수 하락을 염두에 둔 인버스 투자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인버스를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버스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인버스 투자를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 이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실제 인버스 투자를 해보면 부딪히는 어려움들, 인버스 투자하며 깨달은 교훈에 대해서 차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버스를 매입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 10년 후 부자에서는 인기 테마주를 멀리하고 좋은 주식을 저점에 사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10년 후 부자 채널에서 인버스를 사라고 하면 야, 이거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인버스를 사는 이유는 좋은 주식을 저점에 사기 위해서 인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하실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이었던 시기를 돌아보면 그때 왜 저런 주식을 샀을까 싶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코스피가 3천을 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는 항상 그때의 가격을 정당화하는 내러티브가 넘쳐납니다. 이 내러티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점에서 주식을 너무 많이 매수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를 매수함으로써 고점에서 일반 주식 매수를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인버스를 수익 내고 팔았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저점인 시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코스피가 떨어진 시기에 인버스를 팔았으니까 현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점 매수를 못하는 것은 기존에 산 주식들이 입은 손해로 인한 스트레스, 이미 손실난 주식에 물타기로 손실을 더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미 고점에 많이 사버려서 더 살 현실적인 자금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버스를 사면 인버스 수익으로 이제 하락 시의 손실을 일부분 상쇄해 주고요. 이로 인해 하락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좀 덜하고, 인버스를 매도하면서 현금이 생기게 되니까 요걸로 통해서 저점에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점에 산 주식들이 나중에 결국 수익이 나면서 결국 인버스로 2번 수익을 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 8월에 제가 그랬습니다. 재작년 10월쯤부터 이제 인버스를 모으고 있다가 제가 이제 8월 블랙 먼데이쯤에 이게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 판 돈 5천만 원 가지고 다시 또 블랙 먼데이 하락장에다가 재투자가 된 거죠. 그때 산 코덱스 200 레버리지 수익률이 지금 60%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많이 사긴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샀죠. 어찌되었든 그때 인버스 매도 금액이 하락장 투자의 시드 머니가 되면서 더 큰 수익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인버스는 인버스 수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점에서 인기주, 거품주 등을 과다 매수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하락장 진입 시에 심리적으로
하락장을 버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저점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점 매수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인버스를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또 정리를 하면 그냥 인버스는 결국 저점을 대비한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인버스 괜찮은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지금 코스피가 3,000 넘고 고점이 됐으니까 인버스 사서 돈 묶어놨다가 나중에 코스피 한 2,400 되면 그때 팔고 저점 매수 엄청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버스가 위와 같은 장점이 있어도 실제 인버스 투자는 어려운 투자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실제 인버스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고생했는지 실제 투자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인버스 투자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버스 투자를 했던 과거의 경험입니다. 시간 관계상 최근에 큰 하락장 2개의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이었죠. 코로나 하락장이 시작된 후에 미국 중심으로 양적 완화가 되면서 주식시장만 크게 올랐습니다. 실물 경제도 안 좋았는데 주식시장만 크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 돈 풀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만 많이 오르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을 거야. 코로나 이전의 상황, 그 주가 이상 넘어가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400 정도인가? 이때부터 조금씩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시장이 오르면서 2,600을 넘보는 거예요. 2,600은 2018년 정말로 삼성전자도 좋고 환율도 좋고 해가지고 정말 좋았던 시기에 세웠던 고점인데 이 고점을 넘는다고? 요건 너무 높다 생각이 들어서 많이 샀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3,000도 넘었고 3,300까지 갔었죠. 그래서 당장 하락이 시작될 것 같았지만 2020년 8월쯤에 사서 2022년 8월까지 거의 2년 동안 계속 인버스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하지만 물론 이때 고점 즈음에 일반 주식 샀을 때보다는 수익이 좋겠지만은 인버스가 너무 일찍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오르고 남들은 돈 버는데 저는 손실이 나고 있었다는 점, 그때의 고통을 겪었어야 했고 겪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의 경우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던 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9번이 사례 동안 8번의 경우가 다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락장에 들어왔었으니까 이번 경우도 하락을 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은 부동산 PF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전에 11월쯤에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집을 해서 4월쯤 하락이 시작돼서 하락장이 오면은 그때 팔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웬걸 4월에 하락장 오지도 않고 계속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 1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면서 쭉쭉 오르고 버티고 있다가 8월 블랙 먼데이 즈음에야 매도를 마무리하고 엑시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 인버스를 사면 곧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떨어지는 시기가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이것이 인버스 실제 투자할 때 자주 발생하는 일이면서 인버스 투자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보유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 소위 존버의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배운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백만 원 더 벌 수 있었는데 이를 날리면서 배운 실전 경험들이니까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인버스 투자하며 배운 점 첫 번째는 추세는 생각보다 긴 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고점이지 생각하고 샀는데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저는 늘 이제 일찍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너무 초입에 들어가지 말고 실제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잘 포착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생각해 보면 이제 매수할 때 이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 지수가 지금 말이 돼? 너무 높아.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접근했었지. 내가 여기서 사면 지수가 몇일 때 팔아야 되고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이 정도 수익률에 대해서 리스크는 이 정도 지는 게 맞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진입할 때는 이제 좀 더 꼼꼼히 따지고 보수적으로 조금 진입 지점을 뒤로 잡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익절하듯이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으로 가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제 8월 블랙 먼데이 때 제가 이제 인버스를 다 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때 이제 다 판 거죠. 요즘에 또 판 건데 제가 이때 사서 보시면 요때 이렇게 수익 나고 이제 인버스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못 팔았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제가 큰 욕심을 낸 것도 있지만 실제 이 매도 타이밍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더 떨어질 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더 떨어질 게 너무 명확하니까 좀 더 떨어져서 좀 더 수익 나면 그때 팔지 뭐 하고 조금 더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떨어질 것이 분명했던 그 지점이 저점이었고 바로 이제 올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팔거나 아니면 많이 못 파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절한다는 기분으로 그래서 계획된 가격이 오면은 단칼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낫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제 단기 저점은 발생하고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이제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작은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때 수익을 반복해서 판다. 그래서 이익을 발생시킨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수익 면에서도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레버리지 상품을 고집하지 말고 인버스의 몰빵 투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인버스는 말씀드렸듯이 인버스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저점 투자 현금 마련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인버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사거나 인버스에 몰빵할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인버스 투자 후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인버스는 원래 괴리율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에 수령하는 상품이다. 인버스 안 사고 상승에 베팅해서 얼마 벌었다. 이런 식의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아프게 돼요. 남들은 돈 버는데 인버스 베팅했다가 오히려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피곤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 수익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레버리지나 몰빵 투자는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인버스 물타기는 오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가 물론 오르다가 그날 중에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보통의 경우는 좀 더 높은 확률로 지수가 방향을 잡으면 일관되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상승 출마했으면 오후까지 그냥 상승장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장이라서 쭉 오른 날이 하루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만약 그날 시가부터 물타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산다 치면은 그날 하루만으로도 2%에서 3%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버스도 손실이 더 발생하는 거죠. 이러면 이날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차피 방향성이 있다면은 이제 오전장은 지켜보고 오후쯤에 이제 물타기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더 알졌기 때문에 코스피 인버스를 더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인버스는 코스닥 인버스가 더 좋습니다.
생각보다 코스닥 인버스가 좀 더 잘 떨어져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자체가 좀 더 가벼운 종목이고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이제 실제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이게 더 잘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인버스만 고집하지 말고 코스닥 인버스를 더 많이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코스닥 인버스를 더 많이 사는 편인데 일단 올해는 코스닥이 좀 덜 올라서 잘 모르겠어요. 예외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인버스 할 때는 코스닥 인버스가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의 마음을 살피면서 매수량과 평단가를 조절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인버스 매수가 적절할까요? 요거는 사서 본인의 마음을 보시면 됩니다. 인버스를 샀는데 지수 상승했을 때 인버스에 발생한 손실이 가슴 아프다. 그러면 인버스를 너무 많이 사신 거예요. 그 지점에서. 그래서 좀 덜어내시면 되고. 근데 지수 하락했는데 일반 주식에서 이제 그 하락했으니까 발생하는 손실. 요게 좀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인버스가 좀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나의 인버스가 이 정도 가격에서 얼마가 적절한지 마음을 살피면서 매수하면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시작을 예측하면서 인버스를 매수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제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코스피 지수는 결국 미국 시장의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든 안 하시든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계속 가는데 이제 채권도 오르고 미국 시장이 움직임이 영 안 좋아 보여. 그렇게 되면 그때쯤에 인버스를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셔야 되고 미국 시장 계속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인버스는 보수적으로 좀 더 매수를 뒤로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3점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이제 어떤 지수에 들어가기보다는 계획적인 판단 하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결국 내가 5% 정도 수익을 내고 인버스를 엑시트하고 싶다. 그러면 3,200에 매수한다고 해도 5% 수익 나고 내가 엑시트한 시점은 3,040이에요. 이 3,040이란 지수가 조만간에 올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이 된 경우에만 인버스를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예측하면서 인버스를 매수하라고 하면 10년을 보자. 너는 어떻게 예측하는데 요게 궁금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간략히 내용을 전달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 미국 시장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은 이제 참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10월 단기 하락 사이클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9월, 10월에 계절적으로 안 좋은 시기인데 그 시기를 하락 없이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좀 저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호재가 좀 나오고 경기 부양으로 코스피가 좀 오르면 그때 인버스를 사서 그리고 3,000이 이제 지지선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이하로 안 빠진다 하더라도 3,000 정도 즈음에 되면은 어느 정도 많이 팔고 나온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수익 노리지 말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000 이상에서 좀 많이 팔고 9월, 10월 하락장이 있어서 좀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나머지도 매도하고 나온다. 그래서 그 이후 11월 이후에 다시 올랐을 때 사이클을 보면서 이 다시 시작된 사이클이 고점이다 싶었을 때 다시 인버스를 매수하겠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지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 시점에 인버스를 매수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들어갈 건데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5% 정도는 수익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000이 지지선이 될 것 같으니까 5% 높은 지점, 이 3,100 후반 즈음 정도 되면은 이제 매수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동화 생각나시죠? 옛날에 그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아들로 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비 오는 날엔 우산장수가 돈 많이 벌어서 좋고 맑은 날엔 집신장수가 돈 벌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버스가 이제 이 우산 장수의 우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오른다는 일반 주식, 이제 집신만 있으면 비 오는 날 하락장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인버스 우산을 손에 쥔다고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인버스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근본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